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2026 월드컵 잉글랜드 국대에 탈락한 3군 베스트 10위를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골키퍼에는 닉 포프입니다. 뉴캐슬의 수호신인 닉 포프는 올 시즌 많이 아쉬웠습니다. 선방 능력 하나만 보고 뉴캐슬에서 버텼는데 올 시즌 실책이 많아지면서 선방까지 떨어졌기 때문 2018년과 2022년 월드컵 명단에 포함되었던 닉 포프였지만 투엘 감독은 픽포드, 딘 핸더슨, 트래포드 3명을 2026 월드컵 골키퍼로 낙점했습니다. 포프가 탈락한 결정적인 이유는 투엘 감독이 요구하는 현대적인 스위퍼 키퍼로 후방 빌드업 능력이 닉 포프가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조던 픽포드가 수비진 조율, 롱킥을 이용한 빌드업이 탁월하고 맨시티 시스템에서 성장 중인 트래포드, 팰리스에서 환상적인 한 해를 보냈던 딘 핸더슨 역시 발기술은 아쉽지만 PK 선방에 탁월한 강점이 있습니다. 닉 포프는 올 시즌 내내 이어진 부상 때문에 이제는 대표팀과 완전히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왼쪽 풀백에는 루이스 홀입니다. 잉글랜드 국대 1군 멤버로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올 시즌 너무나 잘해줬던 홀이 탈락을 했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은 둘째치고 홀은 잉글랜드 세대교체의 핵심이자 뉴캐슬의 미래라고 모두가 보고 있습니다. 홀은 미드필더 출신답게 풀백으로 인버티드 움직임, 즉 중앙으로 좁혀 들어와 패스워크에 가담하고 공격을 지원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위치 선정의 아쉬운 선택 때문에 아직 2004년생의 미완성된 느낌이 남아있습니다. 투엘 감독은 다재다능한 수비적 안정감을 동시에 요구하는데 덴버리나 리브라멘토, 스펜스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이런 측면 때문입니다. 투엘의 잉글랜드 전술은 공격 전개 때 풀백 중 한 명이 후방에 남아 백3를 형성하는 비대칭 전술을 구사합니다. 이 역할을 맡기에는 루이스 홀의 경험은 아직은 부족합니다. 오른쪽 풀백에는 알렉산더 아놀드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풀백 아놀드의 잉글랜드 국대 탈락은 이미 전부터 조금씩 예견되어 왔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 이번 시즌 5도움을 기록하는데 그치면서 심각한 스탯 하락을 겪었죠. 오른쪽을 지배하는 딥라인 플레이메이커에 가깝게 아놀드는 탑레벨의 킥력, 정교한 크로스가 타이 추종을 불허하지만 반면에 약한 수비력과 수비 전환 때 공간 노출 문제는 여전했습니다. 투엘 감독의 시스템에서 우측 풀백은 중앙으로 좁혀 들어오거나 백3의 우측 스토퍼 역을 수행해야 하지만 아놀드는 그러지 못했고 다른 리스 제임스나 에드리 콘사, 리브라멘토가 투엘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선수들이 되었습니다. 공격이 압도적인 장점인 아놀드가 올 시즌 공격 지표까지 떨어지면서 더 이상 그를 국대에 부를 이유조차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센터백엔 해리 맥과이어입니다. 사우스게이트 감독 시절에 상징 같은 수비수였던 맥과이어는 올 시즌 맨유에서 탄탄한 수비로 팀을 이끌었고 9월의 한 해로 수놓았습니다. 부상 병동이 된 맨유의 수비진을 이끌며 리그 22경기에 출전했고 주장 완장을 박탈당했던 2023년에 아픔을 딛고 다시금 일어나 올드 트래포드 팬들의 사랑을 받는 수비수로 거듭났습니다. 강력한 제공권, 몸싸움 능력을 갖춘 센터백이라서 상대 롱볼 전술을 무력화하는데 탁월한 맥과이어는 좌우로 벌려주는 전진 패스도 수준급,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스피드. 투엘 감독은 맥과이어 대신에 뉴캐슬의 댄번과 레버쿠젠의 콴사, 맨시티의 마크 게이를 택했습니다. 맥과이어가 댄번보다 수비 지표가 앞선 부분이 많지만 댄번이 레프트백까지 소화할 수 있는 멀티 능력에서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았죠. 넓은 범위를 커버해야 하는 기동력이 투엘 전술에 필요한 능력인데 맥과이어는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두 번째 센터백엔 코릴입니다. 첼시의 미래이자 잉글랜드 수비의 차세대 핵심으로 기대를 모았던 코릴의 월드컵 탈락은 아쉬움이 큽니다. 전술적인 이유라기보다 2025-26 시즌 초반에 십자인대 파일이란 부상을 당해 무려 270일을 그라운드에서 떠나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26년 5월 콜릴은 부상에서 돌아왔지만 월드컵이 한 달 남은 시점에 투엘은 어쩔 수 없이 뽑을 수가 없게 됩니다. 실력은 1군급인데 말이죠. 부상만 없었고 시즌만 잘 소화했더라면 콜릴은 전술적으로 완벽에 가까운 현대적 센터백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귀한 왼발잡이 센터백으로 전진 패스 능력이 뛰어나며 발밑이 부드러워 탈압박까지 가능합니다. 첼시 팬들이나 투엘 감독 입장에서는 아쉽겠지만 장기 부상에서 이제 막 돌아온 콜리를 발탁하는 도박은 하지 않았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에는 아담 워튼입니다. 2004년생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무려 900억이란 엄청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워튼은 팰리스의 중원 사령관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딥라인 플레이메이커이자 3선에서 조율하는 능력은
동 나이대에서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투엘 감독의 선택을 받지 못한 건 첫 번째는 만성적인 사타구니 부상 이력 때문이고, 둘째는 큰 무대에서의 경험 부족이었습니다. 따라서 기동성은 전성기 때보다 떨어진 조던 핸더슨이 월드컵에 발탁이 된 것입니다. 중원 경쟁자들 데클란 라이스, 코비 마이누라는 벽을 넘지 못한 채 워튼은 다음을 기약하게 되었습니다. 중앙 미드필드에는 알렉스 스콧입니다. 올 시즌 리그 37경기에 나서 2,800번을 넘게 뛰며 철강 왕다운 면모를 과시한 알렉스 스콧, 3골 1도움이라는 공격 지표가 다소 아쉽긴 하지만 2,000회가 넘는 볼 터치로 볼 전개 핵심에 덮고 본머스의 전진성에 스콧의 드리블은 빛이 났습니다. 부드러운 볼 컨트롤과 탈압박, 볼 운반 능력은 리그 내에서 이제 손꼽히는 선수가 되었죠. 그럼에도 그가 월드컵에 가지 못한 선수가 된 가장 큰 이유는 잉글랜드 국대 2, 3선에 너무 좋은 선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2선 중앙엔 벨링엄이 있고 3선엔 라이스, 앤더슨까지 탄탄한 인재들이 있고 에베레치, 에제, 모골 로저스 등 폭발적인 기동력과 득점력을 갖춘 자원들이 백업으로 있으니 스콧의 자리가 사라진 것입니다. 물론 전술적 다양성을 스콧이 더해줄 수는 있지만 잉글랜드 국대 멤버들 사이에서 대체 불가능한 능력을 어필하기엔 포지션 내 경쟁자들의 체급이 너무나 큽니다. 오른쪽 윙어에는 콜 파머입니다. 165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자랑하며 유로 2024 결승전 골까지 기록했던 첼시의 에이스 콜 파머가 최종 명단에 탈락한 건 어느 정도 예상되었습니다. 첼시는 올 시즌 리그 10위라는 처참한 성적을 거두고 감독까지 교체가 되는 큰 아픔을 겪었는데, 파머 또한 사타구니 부상 때문에 2달가량 결장했고 발가락, 허벅지 잔부상 때문에 컨디션 유지가 힘들었습니다. 전반기 땐 제대로 거의 뛰지 못했다는 얘기. 후반기 때 역시 컨디션은 좋지 못했고 이미 잉글랜드에 5명의 플레이메이커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파머의 자리는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직선적인 파괴력 측면에서 부카요 사카나 마두에케가 파머보다 장점이 앞서 있다는 게 탈락 요인이 되었습니다. 공격형 미드필드에는 모건 깁스 화이트입니다. 올 시즌 EPL에서 잉글랜드 미드필더 중 가장 많은 14골을 터뜨리며 커리어 하이를 보낸 모건 깁스 화이트.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엘에 부름을 받지 못한 것은 현지에서 범죄에 가깝다는 평을 받았을 정도였습니다. 왕성한 활동량에 박스 타격 능력은 최상위 레벨이고 전방 압박까지 능숙해 현대적인 10번 역할에 가장 부합하는 스타일이기도 했죠. 그런데 확실한 장점이 있음에도 투엘 감독의 부름을 받지 못한 건 콜 파머와 마찬가지로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만 소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잉글랜드 국대 붙박이 10번은 주드 벨링엄입니다. 백업으로 측면과 중앙을 모두 폭발적으로 오갈 수 있는 에제와 모건 로저스가 따라서 발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리그 14골을 넣으며 압도적인 폼을 보여줘도 투엘 감독은 벤치에 중앙지향적인 선수를 두지 않았습니다. 왼쪽 윙어에는 필 포든입니다. 2년 전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수상을 수상했던 필 포든이 기록한 올 시즌 성적은 7골 5도움. 지난 시즌들의 폭발적인 모습에 비해서 다소 기복이 있었음에도 준수한 스탯을 남겼으나 시즌 막바지로 갈수록 폼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미 유로에서 죽순 모습이 컸고 올 시즌까지 축구력 자체가 떨어진 모습에 투엘은 그를 제외시켰습니다. 무엇보다 국대에서 쓰임새가 포든이 10번인지 펄스 9번인지 8번인지 애매해졌기 때문입니다. 투엘 축구에서 측면 윙어는 중앙 지향적인 플레이보다 폭발적인 기동력과 공간 침투 능력을 요구받는데 포든이 벨링엄, 에제, 로저스와 경쟁에서 밀렸고 국대에서 확실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포든은 월드컵 무대에 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스트라이커에는 도미닉 칼버트 르윈입니다. 2025년 여름 자유계약으로 리즈 유나이티드에 합류한 르윈은 화려하게 부활하며 올 시즌을 제대로 증명했습니다. 리그 35경기에 출전해 14골 1도움을 기록한 것입니다. 전 시즌 3골에 비하면 전성기 폼이 돌아온 것이었죠. 르윈은 187cm의 탄탄한 체격을 바탕으로 한 전형적인 타겟맨에 가까운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에 무려 127회의 공중볼 경합 승리를 기록했을 정도로 상대 수비수와 몸싸움에도 능했습니다. 잉글랜드 월드컵 명단에서 부동의 주전 스트라이커는 주장 해리 케인입니다. 따라서 투엘 감독은 케인의 백업을 선정할 때 케인과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선수를 원한 것입니다. 뒷공간을 파괴하는 올리 와킨스, 세트피스의 귀재이자 월드컵 승부차기를 고려한 아이반 토니를 뽑았습니다. 루이는 뛰어난 타겟맨이지만 투박한 연계 능력과 다른 골잡이들과 다른 특별한 매력을 어필을 하지 못해 결국 월드컵 무대 승선에 실패했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최고의 골잡이였지만 오랫동안 비운의 시간을 보냈던 선수, 그리고 이제는 화려하게 꽃피어 월드컵을 노리는 남자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